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 물결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다. 군과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중량은 2T, 사거리 300km일 때 4에서 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에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작년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해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반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츰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W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개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통한 독자 정찰위성 등 민간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정에도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수건사업으로 꼽혀왔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ICBM과 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기도 했다. 현무-4위 탄두 중량이 4톤일 경우의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리틀보이 TNT 2만 톤 폭발력의 5분의 1 정도 된다.
리틀보이의 총 무게는 4.5톤이었다. 사거리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머지않아 동북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됐다. 2. 영국 해군 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해 인공지능 테스트를 해. 영국 해군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해상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첨단 소프트웨어는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 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을 하는 동안 실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 3,000명 이상의 군 병력이 동원된 폼업을 쉴드는 나토 군함이 수심 바로 위에 음속의 2배 속도로 이동하는 해상시 스키밍 무기에서부터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추적, 격파하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영국 해군 함정 3척이 6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 구축함 HMS 드래곤과 2척의 프리기함은 랭커스터와 아길이다. HMS 랭커스터와 드래곤은 해상방공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시험하고 있다. 정부의 국방연구소 디스티랜드의 전문가들과 로크, CGI, BAE 시스템즈의 산업 파트너들은 3주 동안 훈련을 통해 스타틀과 시코에아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스타틀은 실시간 권장사항 및 경고를 제공하여 작전실에서 공중사진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되었다. 시코에아는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플랫폼 및 포스 위협평가 무기 할당의 최전선에 있어 작전실 팀이 가장 경험이 많은 작업자보다 더 빨리 들어오는 미사일을 식별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를 조언할 수 있다. HMS 랭커스터에 탑승한 워터 택티칸의 수석팀장인 션 브룩스는 소프트웨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밝혔다. 나는 평소보다 더 빨리 미사일 위협을 식별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작전실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랭커스터의 무기공학자 애덤 레버리지 중령은 AI를 이용한 실험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제 미사일에 대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스타틀과 시코에아가 실시간으로 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맞서 인간 전투기를 증강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도로 자율적인 미래를 엿보는 것입니다. DSTLV 프로그램 매니저인 앨러스 데어 길크리스트는 영국이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왕립 해군 전함에 설치된 전투 시스템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를 함정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며 AI가 실험실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해군 인력을 실제로 투입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말했다. 랭커스터의 지휘관 윌 블랙캣은 폼업을 쉴드 훈련의 규모와 최신 드론, 첨단 미사일 시스템 및 센서 등 관련 자산과 기술이 최고의 훈련을 받은 선원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이번 훈련을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노력의 규모는 놀랍다. 나토는 필요할 때 상당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미래의 전술과 장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다 라고 덧붙였다. 랭커스터와 드래곤 시험 기술은 함대의 새로운 반면 아길은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태스크 그룹의 일부로 아티산 레이더와 해군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술을 개발해왔다. 리처드 돕슨 HMS 아길 지휘관은 이번 훈련에서 함께 구입한 하드웨어의 순전히 무게와 실제 속도 초음속 해상 스킨과 탄도 목표물에 맞서는 팀과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팀의 신뢰를 쌓았고 이러한 매우 유능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밀어냈으며 미사일 방어에서 우리의 미래 전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사일 회피에서 잠시 쉬면서 세 척의 영국 해군 함정은 항해 훈련을 위해 준비될 시간을 찾았고 와일드캣 헬리콥터로 비행 출격하는 동안 서로 근접하게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국 해군은 AI를 함정방에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재 위협으로 대두한 초음속 미사일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를 연구 중인 우리 해군도 AI를 이용해 함정 관리와 방어 및 공격에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